오늘 코스피가 3.76% 올랐습니다. 239포인트가 넘게 뛰어서 6,598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승을 만든 건 외국인이었고 개인은 1조 1,835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지수가 4% 가까이 뛴 날 개인 투자자는 순매도였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이게 제 계좌에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숫자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39.31포인트, 3.76% 오른 6,598.26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8.87포인트, 2.42% 오른 799.59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8원 내린 1,424.5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도 오르고 환율도 내렸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날의 안쪽을 열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5단계로 풀겠습니다. 첫째,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둘째, 오늘 무엇이 지수를 밀어 올렸나? 셋째, 누가 사고 누가 팔았나? 넷째, 개인은 왜 오르는 날에 파는가? 다섯째,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수치는 거래소 발표와 관련 보도 기준이며 집계 방식에 따라 다르게 표기될 수 있습니다. 첫째, 최근 사흘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8월 3일 코스피는 5.12% 떨어져 6,257.45로 마감했습니다. 338포인트가 하루에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날인 8월 4일에는 1.62% 올라 6,358.95가 됐고 오늘은 3.76%가 더 올라 6,598.26이 됐습니다. 폭락 직전 종가가 6,595.45였습니다. 사흘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이 대목을 한 번 더 짚겠습니다. 폭락 전 6,595, 오늘 6,598, 3포인트 차이입니다. 그 사이에 하루 5% 폭락이 있었고 이틀에 걸친 반등이 있었습니다. 만약 8월 3일 아침에 계좌를 닫고 오늘 저녁에 열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흘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사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둘째, 오늘 무엇이 지수를 밀어 올렸을까요?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하나는 간밤 미국 증시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55% 급등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 특히 SK하이닉스의 미국 예탁 증서가 월가 보고서에 힘입어 8.17% 뛰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중동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가 나오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누그러졌고 국제 유가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업종이 올랐는지 보겠습니다. 전자장비와 기기가 12.64%, 전기장비가 9.08%, 조선이 5.32%, 반도체와 장비가 4.1%, 자동차가 2.91% 올랐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삼성전기가 14.43%, SK하이닉스가 5.77%, 삼성생명이 5.76%, 삼성전자가 2.5% 올랐습니다. 반도체가 끌고 여러 업종이 따라붙은 모양입니다. 셋째, 그럼 누가 샀고 누가 팔았을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 4,463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2,835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1조 1,83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즉, 외국인이 산 물량의 대부분을 개인이 받아서 판 겁니다. 지수가 3.76% 오른 날의 매수 주체는 외국인 한 곳이었고 나머지 둘은 파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같은 날 코스닥에서는 방향이 정반대였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은 3,95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2,980억 원, 기관이 1,10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정리하면 개인은 코스피에서 팔고 코스닥에서 샀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사고 코스닥에서 팔았습니다. 같은 투자자 집단이 같은 날 두 시장에서 정반대로 움직인 겁니다. 넷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은 왜 오르는 날에 팔까요? 여기에는 이름이 붙은 현상이 있습니다. 처분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익이 난 종목은 빨리 팔고 손실이 난 종목은 오래 들고 있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익을 확정하면 기분이 좋고 손실을 확정하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좌가 팔았다가 겨우 본전 근처로 돌아오면 그 순간 팔고 싶어집니다. 이번 사흘이 딱 그 구조였습니다.
8월 3일에 5%가 빠지면서 많은 계좌가 손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틀에 걸쳐 지수가 원래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손실이 본전이 되는 순간이 왔다는 뜻입니다. 오늘 개인의 1조 원대 순매도에는 그 심리가 상당 부분 섞여 있었을 겁니다. 이건 개인이 어리석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고 그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100만 원어치를 들고 있다가 5% 떨어지면 95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본전인 100만 원이 되려면 5%가 아니라 5.3%가 올라야 합니다. 떨어질 때보다 더 많이 올라야 제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구간에서 안도하며 팝니다. 그리고 판 다음에 더 오르면 이번에는 더 비싼 값에 다시 사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왕복 2번의 계좌만 얇아지는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그럼 반대로 외국인이 샀으니 따라 사면 되는 걸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째, 외국인 순매수라는 숫자는 하루 동안의 합계일 뿐이고 그 안에는 서로 다른 수백 곳에 서로 다른 판단이 섞여 있습니다. 둘째, 그중 상당 부분은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자금이거나 환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자금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오늘 산 외국인이 내일 팔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바로 이번 주가 그 증거입니다. 8월 3일 폭락한 날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오늘은 외국인이 1조 4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사흘 사이에 같은 주체가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수급 숫자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자료이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알려주는 예고편이 아닙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환율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8원 내린 1424.5원이었습니다. 환율이 내린다는 건 원화 가치가 올랐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팔아달러로 바꿀 때 받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화가 강해지는 국면은 외국인 매수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 환율이 내리면 반드시 지수가 오른다는 공식이 아닙니다. 다섯째, 그래서 제가 할 일입니다. 사흘 동안 지수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계좌도 제자리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폭락한 날 겁이 나서 팔고 오른 날 아쉬워서 다시 샀다면 지수가 제자리여도 계좌에는 손실과 거래 비용만 남습니다. 지수는 사고 팔지 않지만 저는 사고 팔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흘을 지나왔는데 결과가 다른 이유는 시장이 아니라 그 사이에 제가 누른 버튼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하실 일을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흘 동안 매매 버튼을 몇 번 눌렀는지 세어보세요. 둘째, 그 매매가 계획에 있던 것인지 그날 기분에 따른 것인지 구분해 적어보세요. 셋째, 지금 들고 있는 자산을 왜 샀는지 한 줄로 쓸 수 없다면 그것부터 정리하세요. 넷째, 팔 기준과 살 기준을 숫자로 미리 적어두세요. 다섯째, 하루 수급 뉴스는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정해두세요. 반대로 하지 마셔야 할 것도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외국인이 샀다는 이유만으로 따라 사는 것. 둘, 본전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계획 없이 파는 것. 셋, 오늘 못 샀다는 아쉬움 때문에 내일 급하게 더 비싼 값에 들어가는 것. 넷, 사흘 만에 회복했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흘 만에 돌아왔지만 그건 이번이 그랬다는 것이지 다음에도 그렇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꼭 함께 확인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수치는 한국거래소 발표와 관련 보도를 정리한 것이며 집계 기준과 매체에 따라 다르게 표기될 수 있고 이후 정정될 수 있습니다. 언급한 종목과 업종은 오늘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기 위한 사실 전달이며 샀거나 팔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지수가 어느 쪽으로 갈지 예측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슈를 3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코스피가 3.76% 올라 6,598로 마감하며 사흘 전 폭락분을 거의 그대로 되돌렸습니다. 둘째, 그 상승을 만든 건 1조 4천억 원 넘게 사들인 외국인이었고 개인은 1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손실이 본전으로 돌아오는 구간에서 파는 건 사람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셋째, 지수는 제자리로 왔지만 계좌까지 제자리인지는 그 사흘 동안 제가 무엇을 눌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확인하실 것은 지수가 아니라 제 매매 기록입니다. 내일도 핵심 이슈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